한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물리강화, 그 중에서도 빛의 편광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편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브루스터가, 그리고 말리우스의 법칙, 그리고 복굴절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광이라는 것은 자연광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직각,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행한다.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 편광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편광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빛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편광이라고 하고요. 편광이라는 것은 빛이 횡파임을 증명해주는 요소가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횡파는 편광 현상이 일어난다. 빛도 편광 현상이 일어난다. 고로 빛은 횡파다. 이렇게 돼서 빛이 횡파임을 증명해주는 현상이 되겠고요. 음파 또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편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편광판을 대고 말을 한다고 해서 소리가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빛은 우리가 편광 안경을 쓰고 빛을 보게 되면 눈부심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횡파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관계인 것을 말하는데, 수직 또는 직각 관계인 것을 말하는데, 얘들은 아무래도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을 하다 보니까 편광축을 어느 방향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진동 방향과 동일하게 편광축을 하면 그를 통과하지만, 진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편광축을 넣게 되면 진동이 거의 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만 하게 된다. 이런 것들 볼 수 있지만, 종파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조밀해졌다가 느슨해졌다, 밀했다가 느슨해졌다, 이런 패턴만 존재하기 때문에 편광판의 방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루스터 각인데요. 브루스터 각. 반사에 의한 편광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대부분 빛반사는 거의 다 반사에 의한 거. 흡수에 의한 편광은 안경 렌즈나 이런 필름 같은 장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말하고, 사물이나 자연현상에서 편광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반사에 의한 편광현상이다. 자, 그래서 브루스터라는 사람이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서로 수직, 직각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브루스터각이라고 한다. 브루스터각이라고 하고,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서로 90도가 될 때 이때의 입사각인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반사광선은 완전 직선 편광만 하게 된다. 즉, 입사면과 평행한 부분만 나오게 되고 진동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굴절광선은 입사면의 수직 방향으로만 진동한다. 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빛이 있는데, 빛이 지금 동그라미 점은 입사면과 수평이네고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입사면과 수직인 진동인데, 이런 빛이 이런 입사면을 만나게 됐을 때, 입사면으로 빛이 입사했을 때, 경계면으로 입사했을 때, 지금 이게 반사광선이고요. 반사광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굴절광선이 되죠. 굴절광선이 되면,
굴절광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이 각이 90도가 되게 될 때에 되게 되는 이 입사되는 이 각도를 찾아내면 이 반사하는 거는 입사면과 평행한 부분만, 입사면이 수평이면 수평으로만 진동하는 애가 나타나고, 이 굴절광선은 지금 두 개가 섞여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직 부분만 주로 진동을 하는 빛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발견한 게 브루스터라는 학자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의 각도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각도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브루스터각. 자, 그래서 그럼 브루스터각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탄젠트, 우리가 기하과학이나 물리과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탄젠트가 등장하는데, 탄젠트 세타, 여기 세타는 입사각을 말하겠죠. 이때의 입사각은 n1분의 n2로 하시면 됩니다. n1분의 n2. n1이란 말은 빛이 먼저 만나는 부분, n2는 빛이 나중에 만나는 부분. 여기는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임계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계각은 사인 세타로 구했지만 n1분의 n2, 얘도 공식 형태는 똑같지만 얘는 조건이 있었죠. n1이 항상 n2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만 발생했는데, 얘는 브루스터각은 그 조건이 없어도 된다. n1이 커도 되고 n2가 커도 되고 상관은 없다 이겁니다. 이 반사와 굴절광선이 90도만 이룰 수 있으면 된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n1이 크다, n2가 크다, 이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탄젠트 각도를 몇 개만 알아놓으면 30도는 루트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자, 지금 루트 2라는 것은 1분의 루트 2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즉 30도일 때는 n1이 루트 2면 되고, 60도일 때는 n2가 루트 2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만나는 면이 루트 2냐, 나중에 만나는 면이 루트 2냐에 따라서 30도, 60도가 정해질 수 있다. 대부분 30도 아니면 60도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흡수에 의한 평강, 빛을 흡수하는 평강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강 필름이 필요합니다. 두 장의 평강판, 평강자와 검광자를 통과한 최종 빛의 양을 측정하는 법칙인데, 여기는 이제 최종, i라고 하는 거는 최종이고요. 여기 i0는 최초의 빛이고, 2분의 1 코사인 세타죠. 이 세타가 말하는 거는 평강자와 검광자가 이루는 각도. 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별이라고 하는 빛을 볼 때 수평 수직으로 진동하는 녀석이 있는데, 첫 번째 평강자를 지나올 겁니다. 첫 번째 평강자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사에서 수직빛만 통과하겠죠. 수직으로 진동하는 애만 통과됐으니까 수평 수직이 5대5로 섞여 있었는데 수직만 나오면 이미 1분의 2로 줄었죠. 1분의 2 I0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평강자와 두 번째 검광자의 각도가,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세타만큼 두 번째를 돌려놓게 되면, 세타만큼 돌리면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얘가 i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뭐냐? 검광자가 되겠죠. 빛을 검출하는 장치, 검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통과했을 때 최종적으로 빛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를 평광자를 90도로 두고요. 평광자를 90도로 설정하고 검광자를 추가적인 90도 더 돌려서 하면 180도가 되죠. 90도 더 돌리면 추가로 90도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만 나올 거고, 만약 여기서 수직만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수평만 통과되는 거를 만들면 수직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빛이 얼마 나오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I0 세타가 0도일 때, 즉 첫 번째 거와 두 번째가 틀어짐이 없을 때는 첫 번째 거 그대로 통과될 거니까 2분의 1이고요. 30도만큼 틀어지게 되면 코사인이네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의 제곱 4분의 3이 나오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곱해서 8분의 3이 되겠네요. 8분의 3 I0. 자, 그 다음에 45도가 되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I0. 자, 그리고 60도가 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 8분의 1. 전체 거에 최초의 거에 8분의 1이 되고, 90도로 돌리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가 이루는 각도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90도로 만들게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다 보니까 0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는데, 이거 코사인 각도 외워놓고 여러분이 시험 치시려면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얘를 거꾸로 쓰면 이제 코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거꾸로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 0도가 1이 되고 0도는 0이 되고, 자, 이렇게 서로 거꾸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외우시든 코사인을 외우시든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시험 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에 복굴절이요. 복굴절에 의한 평가. 말 그대로 복수의 굴절. 여기 말하는 거는 복수죠. 복수란 말은 두 개죠. 그래서 입사강선은 하나가 나오는데 굴절강선이 두 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하고, 복굴절이 이루는 대표적인 대표 물질이 우리가 방해석이라는 겁니다. 복굴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이 방해석. 그래서 이 지금 투명해 보이는 이 물질이 방해석인데, 방해석을 놓고 밑에 글씨를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여기와 뒤쪽에 A가 하나 더 보이죠. T도 두 개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강선 하나겠지만 굴절강선은 두 개로 복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광되지 않은 빛, 여기 수직 진동하는 거랑 점은 수평 진동이니까 수평 진동하는 애가 나가면 방해석을 통과하는 순간 수직과 수평 진동하는 애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나뉘어지면서 굴절이 두 개의 굴절광선이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는데, 출력될 때 보면 얘들은 평광 현상이 일어난 채로, 평광이 만들어진 채로
만들어진 채로 이상광선은 수직만 진동하고 정상광선은 수평만 진동하게 이렇게 하나씩 나뉘어져서 수평 수직 따로따로 진동하는 것만 나뉘어져서 출력이 되게 되는 게 복굴절 방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굴절 하면 방해석, 굴절광선이 두 개인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혹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답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평광축을 90도로 할 때, 평광축이란 말은 빛을 투과시키는 방향이에요. 투과시킬 방향. 빛을 투과란 말은 통과시키는 방향이죠. 통과시킬 방향. 우리가 받아들일 방향이 90도란 말입니다. 즉, 그러면 통과시킬 걸 90도로 한단 말은 바꾸면 차단을 몇 도로 한다? 차단을 180도를 한다. 즉 수평은 차단하고 수직은 통과시키려고 하면 평광축을 수직 90도로 세팅하면 되겠죠. 수평면 입사에 대한 반사가 될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수평 방향의 진동이 커지게 되고 진폭도 같이 커지면서 커지게 되니까 평광축을 90도로 만들게 되면 90도 방향만 우리는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평 방향의 눈부심이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용도는 우리가 많이 쓰는 낚시, 운전, 스키 이런 등등의 수평면을 보는 방향을 볼 때 많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평광은 대부분 평광축이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평광축을 180도, 즉 수평면의 에너지만 받아들이고 수직을 차단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쩌냐면 이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면, 입사면이 다 수직에 가깝게 되는 경우에는 평광축을 수평만 해야겠죠. 그래서 수직면이 입사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빛이 반사하면 수직으로 진동이 커진 채로 진동하게 될 거고, 진동이 커지면서 진폭도 같이 커지게 되면 빛의 에너지가 세진 채로 들어오죠. 빛의 에너지는 진동, 진폭의 제곱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평광축을 180도로 만들게 해서 수평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 수직 방향이 통과 못하니까 눈부심이 감소된다. 이 용도는 언제냐면 보통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가 아니고 빌딩 같은데 건물의 유리창들은 대부분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표면에서 빛 반사가 심하죠. 그런 쪽을 청소하다 보면 굉장히 눈부심이 심해질 텐데 그 상태는 건물이 수직면이기 때문에 수평면의 에너지만 받아들이는 평광안경을 쓰고 작업을 해야 눈부심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고, 겨울철 빙벽 등반 하시는 분들도 수직면이기 때문에 수직면 눈부심을 감소하기 위한 평광축이 수평으로 된 180축으로 된 안경을 쓰고 작업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평광에서는 지금 우리가 평광에서 본 거는 말류스의 법칙, 그리고 브루스터가 브루스터도 상관없고 브루스터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광축 설정하는 거, 그리고 복굴절 이렇게 봤죠. 자, 여기에서는 i는 최종 빛은 1분의 2, 2분의 1 곱하기 i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었고요. 자, 브루스터 각이란 거는 탄젠트 세타는 n1분의 n2로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뭐가?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선이 서로 90도 수직을 이룰 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브루스터각이라고 한다. 이 입사각을 구하는 공식이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는 n1분의 n2다. 근데 이거는 n1분의 n2는 탄젠트 각도니까 탄젠트는 두 개 각도만 우리가 외워도 충분하죠. 30도는 루트 2분의 1, 60도는 루트 2. 그러니까 n1이 이렇게 되면 n1이 루트 2여야 되고 밑에는 n2가 루트 2여야 되니까 요런 조건들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평광축은 빛을 투과시키는 방향을 말하는데 90도, 180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190도 투과 그리고 180도 차단. 얘는 180도 투과, 90도 차단 이렇게 되고 복굴절은 대표적인 게 방해석이고 굴절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 경우다.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평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마 평광은 국가고시 물리강에서 한 문제는 거의 필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도전해 보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